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케에듀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벡터량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벡터량의 스칼라 곱이라는 일종의 연산인데요.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벡터량을 다룰 때, 그쵸? 그리고 벡터량으로 표현된 어떤 식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스칼라 곱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제일 처음에 역시 항상 하던 대로 비교를 위해서 스칼라량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스칼라량의 경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의 질량이 그죠? 2kg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또 이만한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물체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요. 이 물체의 질량을 내가 M2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M2는 이 값이 이 M1의 5배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M2가 M1의 5배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의 몇 배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연산을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칼라량의 경우에는 이 스칼라 곱이라는 이 연산이 행해졌을 경우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즉 M2가 뭐라는 거예요? 이 M1의 5배니까 M1이 2kg이니까 10kg이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벡터량에도 이런 식의 어떤 연산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칼라량의 경우에는 이런 연산들이 되게 많죠. 여러 가지 공식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각 속도, 각 진동수라고 하는 값이고, 이 F는 주파수 혹은 진동수라고 하는 값인데, 이 오메가라는 물리량은 F라는 물리량의 2파이 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식들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F라는 물리량의 스칼라 곱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오메가하고 F는 본질적으로 같은 단위를 가진 물리량인데, 오메가는 F라는 물리량의 2파이 이 숫자 2파이를 곱한 2파이 배인 그런 물리량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스칼라 곱이라는 것이라는 용어가 수학에서 등장한 건데, 수학에서 다루는 스칼라 곱은 이건 하나의 물리량이죠. 크기와 단위를 가진 물리량인데, 여기에서 스칼라 곱에 사용된 O는 순수한 수죠. 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수한 하나의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이 스칼라 곱이라는 것을 다룰 때는 이게 비단 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물리량의 수만 곱해져 있는 경우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리량에 다른 스칼라량이 곱해져 있을 경우에도 그냥 스칼라 곱이라고 취급을 하겠습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면, 이 스칼라 곱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떤 물리량에다가, 그렇죠? 어떤 수가 곱해진 거, 이게 이제 원래 수학적인 뜻이죠. 스칼라 곱. 근데 이 물리학에서는 공식들이 하나하나 문자들이 거의 다가 하나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스칼라 곱을 이 물리량 1번에다가 다른 스칼라량이 곱해진 이런 형태도 스칼라 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량의 경우에는 여기에 스칼라 곱, 즉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V는 IR. 우리 전자기하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압이고 전류고 저항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V라는 스칼라량, 이 물리량은 R이라는 물리량에다가 I라는 다른 스칼라량을 곱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스칼라 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좌우지간 이게 수든 아니면 다른 스칼라량이든 간에
이게 전부 다 스칼라량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즉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것은 크기가 같고 단위만 같으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벡터량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 벡터량의 경우, 이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 뭐 가장 쉬운 예, 이런 예죠. 뭐 가장 쉬운 예가. 여기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F1이라는 힘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 물체에다가 F2라는 힘을 가했어요. 근데 어떤 힘을 가했는고 하니, 이 F1에, 그쵸? 2배라는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벡터량이잖아요. 벡터량이 스칼라 곱이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게 벡터량이니까 F2라는 것은 그 크기가, F2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 F1의 2배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의미 하나하고, 그죠? 근데 이건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F2의 방향은 F1의 방향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즉 F2라는 방향하고 이 F1의 방향이, 그죠?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여기다 F3라는 힘을 가했는데 그 크기가 마이너스 2F1이야 라고 하면,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F2라는 것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크기는 2배고, 즉 이거의 1배, 2배가 되고 방향은 F1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F2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연 이 F3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크기는 F1 크기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역시 절대값, 즉 크기는 F1의 2배인데 크기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F3는 F1 방향과 이 방향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크기는, F3라는 거는 크기는 2배인데 방향이 이놈하고 반대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F3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식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나 두 개를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F라는 것이, F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알파 A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의 의미가 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알파는 지금 하나의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F가 A의 알파배라는 스칼라 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F의 크기는 결국 얼마예요?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알파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하여튼 절대값을 무조건 써서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 F의 방향은 어떤 얘기예요? 이 알파가 양수일 경우에는 방향이 A와 같은 거고, 그렇죠? 즉 F는 방향이 A와 같아요. 언제? 알파가 0보다 클 때 그렇다는 얘기죠. 방향이 A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알파가 0보다 작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다. 그죠? 크기는 어떻게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벡터량을 다룰 때 항상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부분은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 벡터량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보게 될 텐데, 많은 공식들이, 대다수의 공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스칼라 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들고 있는 예지만 이것도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예죠. 여기 보시면 F가 MA, A라는 물리량의
스칼라 곱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이런 운동량은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스칼라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식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크기는 MV이고 방량은 이 M이 0보다 클 때는 V하고 P하고 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의 방량은 이 M이 0보다 클 때 A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다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F라는 어떤 양이 있어요. 이것이 주어졌어요. 자, giv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이너스 F. 이건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즉 이 마이너스 F라는 것의 의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F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F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마이너스 F라는 것은 곧 뭐예요? F하고 크기는 같고 크기는 F니까 방량은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슨 벡터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이거 F의 반대, 크기는 같고.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이 스칼라 곱에서 나온 개념이다. 됐죠? 그래서 많은 공식들이 이제 이런 스칼라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조금 더 친숙해지셨죠? 네, 이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